자, 오늘 할 이 내용은 원래 고등에서는 따로 어떤 챕터로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중등 때 배웠던 것을 조금 정의역, 치역 이런 말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 보세요. 일단 너희 다항함수라는 단어를 한번 알려주면 이건 이제 약속의 영역이지. 다항함수라는 거 우리 다항식 알잖아. 그래서 f는 fx인데 얘가 다항식인 거야. 그것을 다항함수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2차가 좀 많지. 우리 2차를 주로 다루지. 이러면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라고 분류할 수 있겠지. 그리고 1차 함수도 다항함수고 3차 함수도 다항함수. 이렇게 n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2차를 많이 다루고.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 말고는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유리함수라던가 무리함수라던가 등등이 있어. 이제 보통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면 분모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고 무리함수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무리함수는 근호 안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리함수야.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렇게 다항함수를 다룰 거고 그러니까 메인이 2차 함수겠지 우리 2차 함수가 엄청 중요하니까 자, 해볼게요. 너 이거 중등 때 다 배웠던 거라 선생님 쑥 해버릴게. 색깔도 그냥 하얀색으로 쭉쭉 할게요. 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래.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들아, 내가 그래프의 개형이 뭐냐 물어보면은 모양이 뭐냐 물어보는 거니까, 직선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절편을 찍고 그리는 거지.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이니까, 이렇게 직선 그리면 돼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수화 내용을 조금 접목해보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뭐냐면,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되는 모든 부분이 정의역이야. 쉽게 쓰게 해라. 그리고 공역은 뭐냐면 가능한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가능한 함수값들의 모임이 라지 R이고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역시 라지 R이에요. 너 치역의 정의 좀 정확하게 외워놔 얘들아.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해주래. 근데 뭐가 특이점이냐면 이렇게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인데 이게 있으면은 이 범위 안에서만 다룰 거야.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축에다가 변수를 좀 써줘야 돼. 나중에 바보 돼 이거. 왜냐면 이게 t가 되기도 하고 k가 되기도 하고 여기가 t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바뀌거든. s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꼭 써. 그리고 이것은 x에 대한 y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y절편은 2이고 x절편은 1이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자, 선생님이 잘 그렸니? 나 잘 그렸어? 라고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제 몇 년 내내 물어볼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선생님 잘 그렸냐고 맨날 물어볼 건데 내가 이거 이러면 뭘 물어보냐면 정의역 제한을 잘 했냐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x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그냥 쭉쭉 뻗는다라는 의사 표현이잖아. 내가 잘못 그린 거야 지금. 못 그렸어. 그러니까 내가 잘 그렸냐라고 물어보면 정의역 제한 제대로 했어 나? 이런 질문 하는 거야 얘들아. x값이 마이에서 2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x가 2인 순간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마지막이고 왼쪽 끝은 x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이겠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 6이 마지막이야. 이게 잘 그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요. 어, 얘들아 봐봐. 이거 좀 약속해놓자 우리. 내가 잘 그렸니 물어보면 정의역 제한 잘했냐 물어보는 거야. 정의역 제한 잘 됐어 이제. 그리고
얘들아,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사표현 없이 이렇게 그리면 쭉쭉 뻗는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끝을 매듭하면은 이게 끝이라는 의사표현이야. 알겠죠? 보통은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점선 표현 정도는 하거든. 점선 표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점이 없다라는 소리야. 점은 이 사이에만 점이 존재해,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치역을 대답해야 되는데, 치역의 정의 외우세요. 치역이라는 것은 일단 의미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함수값은 얘들아 보통은 y값이야. 뭐 지금은 y값이겠지. 그럼 y값을 모아놓으면은 여기선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여기선 y값이 뭐 어떤 음수겠지? 여기서 y값 0일 테고 y값 2일 테고 y값이 6일 테지. 그래서 치역을 대답해 보면 집합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y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어떤 y값들이냐면 그래프 위에 y값들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이렇게 된다 치역이. 그리고 너희한테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다음 그림에서 y의 최대값과 최소값 대답해 볼래?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그래프 그린 다음에 y 최대값은 6이고 y 최소값은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그러니까 치역 구하시오가 거의 최대 최소 구하랑 비슷한 말이 돼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 나왔어. 정의역 제한. 너희 지금 중등은 정의역 제한을 안 하는 게 기본이고 고등은 하는 게 기본이야. 안 하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2차도 얘들아 정의역 제한이 돼 있으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 자, 다음 거 볼게. 아야 졸지 마. 잠바 좀 벗어 졸리면. 자, 이제 2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그리래. 이것도 그려보래. 그럼 우리 이런 거 그리는 거 너무 쉬운 일이지. 중등 때 다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지를 대답해 보래.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지를 대답해 보래. 일단은 우리 이거는 이제 도형의 이동 배웠지. 앞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배웠을 때 x자리에 x마삼이 대입되는 거야. 식인데 그러면 x축으로 한 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얘는 x자리에 x마삼이 대입되었고 너희가 이 식을 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 얘들아. 도형의 이동적인 시선은 이거야.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도형의 이동을 볼 때는 이런 시선을 주고 그럼 어떻게 이동됐냐면 x 대신 x 마삼이 대입되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y 대신에 y 마일이 대입되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려본다면 y는 x제곱을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라고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 한 방에 그린다면 꼭지점이 3,0이고 아래로 볼록하네 라고 그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도형의 이동으로 그릴 필요가 없지. 그냥 한 방에 그리자 얘들아. 이것의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줄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에요. 약속. 이거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려면 표준형을 바꿔주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거야.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면 표준형으로 잘 바뀌어 있으니까 꼭지점이 3,1이라고 바로 보이겠죠? 꼭지점 3,1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뭐 그래프 그리세요. 얘들아 내가 잘 그렸니? 얘도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정의역 제한 잘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x 범위가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모든 실수야. 이건 관례적 약속이야. x 범위가 따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언급돼 있지 않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여기 쭉쭉 뻗는 거야 얘들아. 내가 그리다 만 게 아니라 그리다 만 거야. 계속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건 쉬운 일일 텐데,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뭐 이런 문제를 해보자. 너 이거 다 할 줄 아는 건데, 선생님 복습 한번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얘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 찾고 축 잡고 뭐 이런 거 해보래. 바로 하자. 어,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세요, 얘들아. 이게 내가 너희 연산 실수 안 하게 다듬어 놓은 거니까. 1이 필요하고 플러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해주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되고, 이제 표준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일 콤마 마일이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데, 얘들아 너 이런 거 그릴 때 가급적이면 성질을 맞춰서 그려줘야 돼. 특히 지나는 사분면은 잘. 너 이거 지나는 사분면 시험에 나올 거거든. 중3 때도 나왔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다 99% y절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가끔 x절편. 봐봐. 나 얘를 그릴 건데 이게 휘어진 정도 폭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사사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여길 지나서 이러면 또 사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셋 중에 어떤 게 될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y절편을 보는 거예요. y절편 여기서 잘 보이지 얘들아? y절편이 1이니까 위로 가는 첫 번째 그림인 거야. 그래서 얘 그래프를 잘 그리면 이렇게가 잘 그린 거야. 여기 대응하는 수가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사분면을 좀 맞춰서 그려줘 얘들아. 선생님 잘 그렸어. 정격 제한도 제대로 돼 있어. 여기 뒤에 내가 매짐을 안 했잖아 얘들아. 계속 있는 거야. 이거 외우세요. 지나는 사분면 물어보면 무조건 y절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건 간에야. 나중에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3차함수건, 4차함수건 다 똑같아요. 바꿔볼게. 얘들아 너희 근데 식을 내가 조금 정리해주면 선생님 봐봐. 이차함수는 세 가지 식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일반형, 표준형,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 얘는 이름은 없어. 이게 일반형 표준형이 약속된 기호, 의사 표현이야. 약속된 단어인데 얘는 식의 이름은 없는데 이것도 중요한 모양이니까 잘 생각해 놓고 있어야 돼. 이 셋 중에 번갈아 가면서 써. 세 가지만 알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주자 그러면. 얘가 x절편과 y절편, x절편이 알파랑 베타잖아 얘들아. x절편이 보이는 모형이어서 x절편 모양이라고 내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를게. 이거는 이제 약속된 표현은 아니야. 혹은 인수분해 된 모양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x절편 모양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너희 얘들아 2차 함수가 있으면 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다룰 수 있는데 너희 보통은 이거나 이걸로 바꾼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바꾸는 이유가 달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 이렇게 바뀌고 x절편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의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에 목적이 다르다고. 이거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잠시만. 잠바 좀 벗어라. 너도 졸리지? 졸리잖아. 꼭지점 찾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 찾고 싶거나 아니면 그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꼭지점으로 찾으니까 꼭지점을 통해 가지고 그리니까 그래프 그리고 싶거나 하면은 보통은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일반형을 언제 이렇게 절편 모양으로 바꾸냐면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는 거지. x절편이 1과 3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사실은 이것도 그래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좋을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내가 절편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1과 3 이렇게 그리는 게 절편을 통해서 그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점이 필요하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이 순간이나 이 순간이 필요하다면 이걸로 바꾸는 거지. 둘 다 필요하다면 둘 다 해봐야 되고.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게 다 중등 때 했던 거예요. 용어 좀 외우자. 이차함수의 일반형, 표준형, 엑셀편 모양. 이건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부를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의역 제한이 많이 돼 있을 텐데 그래프 그릴 때 잘 잘라주면 돼, 얘들아. 엑셀 범위가 따로 언급되어 있으면. 자, 그리고 137페이지 5번 너 이거 여기가 조금 약한데 고등 가서도 한 번씩 튀어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놔. 한번 쌤 내용 정리 한번 해줄게. 얘들아,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 이차함수일 텐데 A, B, C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게 있어. A는 뭘 담당하냐면 그래프의 모양,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모양과 폭을 담당해. 모양은 얘들아 자세히 설명해보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폭은 뭘 담당하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담당하고, C는 뭘 담당하냐면 C가 지금 Y절편이지. Y절편을 담당하고, B가 뭘 담당하냐면 얘들아 A와 함께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얘들아, 너희 포물선의 축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이 2차 함수의 축을 말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표준형 바꿔보면은 축이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 지금 외워버려라 얘들아. 축을 그냥 뚝딱 찾아야 돼서. 자, 그리고 누가 누굴 담당하는지도 외워버려 얘들아. 이미 중등 때 다 했던 건데 까먹은 내용 있으면 지금 다시 외우면 돼요. 자, 여기서 ABC의 부호를 말하래. A의 부호는 모양 보고 말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C의 부호는 절편 보고 판단하는 거고, Y절편 보고. B의 부호는 축 보고 판단하는 거야. B를 보고 축을 보고 A랑 같은지 다른지가 나와. 너희 B가 제일 헷갈려 하는 건데 봐봐. 자, A 양수야 음수야? 아래로 볼록 양수죠? 몰랐어,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었네요. C는 Y절편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음수죠. B가 너희 항상 곱인데 B는 얘들아 양수다 음수다로 나오는 게 아니야. 1차적으로 B는 A랑 같은지 다른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 포물선의 축을 보면 이게 포물선의 축인데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얘는 양수란 소리니고 A랑 B랑 부호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지금은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너 B 할 때 얘들아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A와 같은지 A와 다른지가 판단이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B의 부호가 A와 같다라고 판단됐으니까 그러므로 양수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양수 음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A랑 같다 A랑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한 번 더 할게. 자, ABC 보호 말하래. 자, 바로 갈게요. 음수겠죠? 쉬운 거 먼저 하자. Y좌편 양수니까 양수겠죠?
B가 A랑 같은지 다른지를 말해보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거든. 다시 해볼게. 축이 이거야. 이게 축이야.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야. 그러므로 2A분의 B가 음수야. 그럼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얘랑 얘랑 부호 달라야 되니까 양수야 지금. 이렇게 ABC 부호 판단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 넘어갈게요. 중등 때 했던 거 리뷰 한번 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용할 거야. 축 공식은 외우자. 자, 포물선의 축 공식 말해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적용하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축만 말해봐 라고 하면 그냥 뚝딱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매번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자라는 소리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머릿속으로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여기 어쨌든 x 플러스 1이 완전제곱이겠다 바꿔보면.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축이네 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거 알아야 돼 반드시. 언젠간 써. 자, 그 다음 주제는 2차 함수 식 구하기야. 이거 다 중등 때 거라서 고등 때 기본이 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문제 풀 때 좀 곤란해 얘들아. 2차 함수 식 구하기는 네 가지 상황에서 2차 함수 식을 구해볼래? 이런 질문이거든. 네 가지 상황이 뭐냐면 잘 보여야 하나?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글자를.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과 최고차항 개수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 최개라고. 최고차항 개수와 꼭지점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꼭지점과 지나는 점을 준하는 경우. 꼭지점 지나는 점. 자, 세 번째 경우는 지나는 세 점을 주는 경우. 지나는은 안 쓸게. 당연히 지나는 점이야. 세 점을 주는 경우. 네 번째는 절편들을 주는 경우야. x절편. x절편 두 개랑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주는 경우 혹은 지나는 점 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주는 경우. 이것들이 조금 섞여 얘들아. 어떨 때는 지나는 두 점이랑 꼭지점을 준다던가 아니면 지나는 두 점이랑 x절편 하나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섞이는데 이 네 가지만 알면 다 그대로 응용하면 돼.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야 얘들아. 근데 너희 식 구하기를 잘 하려면은 식을 세 가지 모양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식은 세 가지 모양. 일반형, P추가 일반적이야 얘들아. 표준형, 그리고 X절편 모양.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가 X절편이겠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최고차항 개수가 2이고 꼭지점이 1,3인 이차 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그래서 y는 2 x-1의 제곱 플러스 3 하고 뚝딱인 거지. 그리고 뭔가 혹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BC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고. 일단 식 자체는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볼게. 꼭지점이랑 지나는 점을 줘.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항 개수를 안 준 건데 봐봐 얘들아, 너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시선을 내가 좀 눈을 주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세 개거든 결국은. 하나 ABC 모르고 A, PQ 모르고 A, 알파, 베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세 개가 필요해 얘들아. 식을 확정지으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참수의 식을 확정지으려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보가 하나,
둘, 셋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3이고 2,5를 지나요 라고 나오면 정보가 하나, 지난 점 하나, 둘, 셋인 거야. 그래서 식이 결정났어. 이것도 얘들아 그냥 표준형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최고점 계수 모르니까 A 잡아주고 꼭지점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지나요 해서 A 결정내면 되겠죠. 지나요 할게. 일단 지나는 점은 거의 대입으로 이용한다. 고등에서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해보면 그러니까 A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2 대입하면은 식이 결정난 거죠. 자, 다음 지나는 세 점이야. 이게 계산이 조금 길어 얘들아. 너희 다 중요한데 너희가 조금 못하는 게 이거니까 좀 기억해놔야 돼. 지나는 세 점 주는 건데 얘들아 지나는 점은 기본적으로 대입이거든. 그러니까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야. 일반형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가고 2,5를 지나가고 3,11을 지나는 이참수식을 구해줄래? 구해볼래?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만약에 좀 선생님 봐야지. 그러면 그냥 일단은 얘들아 일반형 적고 대입만 하면 끝나. 여기다가 지나요 지나요 지나요인데 이거부터 할게. 대입해주면 11은 9A 3B 플러스 C 지나요 지나요. 지금은 꼭지점으로 하고 말해주진 않았고 그냥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자 3개씩 3개 연립해보면 ABC가 다 숫자로 나왔으니까 식이 결정난 거죠.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아 계산해볼게. 이 식에서 이 식 빼.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A랑 B의 관계식 생기고 이 식에서 이 식 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문자 2개 식 2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이 식 빼. 뭐지? 내가 뭘 틀렸을까? 내가 저걸로 맞춰놓고 있었는데. 다시 보자. 1,3 2 넣으면 5 3 넣으면 11. 어디 연산이 틀렸네. 11은 3 맞고 연산 틀린 말씀해줘 얘들아. 맞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맞고 위에서 아래 여기서 이거 빼면 뭐지? 나 못 틀렸어 얘들아. 나 A가 2가 나오게 디자인했거든 내가 지금 방금. 왜 A가 2가 안 나오지? 5A 3A 여기 3A인데 왜 말을 안 해줘 얘들아. 더하기 빼기 틀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이거 빼면 3A잖아. 이거 누군가 알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인단 말이야. 자, 해볼게. 자, 위에서 아래 빼보면 4는 2A 되니까 A 값 2라고 나왔고 A가 2면 B가 얼마라고 나오겠지. 마사라고. 그럼 이제 A, B가 숫자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C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차함수 식을 구하고 싶은데 지나는 세 점을 주면 일반형에다가 대입한다야. 너 이거 원방 할 때도 똑같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원의 일반형에다 대입해서 계산으로 구하게 되거든. 얘들아 여기 지금 중등 때 했던 거라서 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봐놔. 너희 설명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잖아. 말할 수 있어야지 내 거란 말이야. 보고 안다고 너희 게 아니야. 자 해볼게. x절편과 최고차는 개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는 개수가 예를 들어서 2이고 x절편이 다른 걸로 만들게. 깔끔하게 안 나오네. x절편이 1과 3이라고 해봐. 그러한 2차 함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y는 2, x-1, x-3 해서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식구하기였어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중등 때 배운 건데
고등 때도 계속 나와. 기본으로, 연산으로. 어,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하나씩 출제될 텐데, 139페이지 해볼게요. 잠 깼어? 아직 졸려? 하이파이브 한번 할래? 잠 깼어?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졸린 느낌이네. 문을 열면 너무 추울 것 같고. 충분히 없네. 졸리면 얘들아 잠바 좀 벗고 있어. 너희 좀 너무 두툼하게 있으면 졸리니까. 아니면 서서 듣거나 뒤에 가서. 얘들아 이거는 몰라서 사실 졸렸어도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할 거는 졸면 못 쫓아와. 자 이제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너희 절대값 항상 이제 어려워하지. 이게 얘들아 너희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고3까지 계속 고생해. 절대값 때문에. 갈수록 절대값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기본 원리는 뭐냐면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혹은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혹시 근데 이게 조금 귀찮은 일이거든. 여러 번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최적화돼가지고 특화돼서 경우를 안 나누고 풀 수도 있어. 어떤 문제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게 절대값의 가장 기본 원리야, 얘들아. 자, 해볼게. y는 절대값 x-2를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라고 하면 절대값이 있네. 경우를 나눠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얘들아 x값이 2일 때가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x는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래프 개형이 바뀌는 거야. 얘들아 내가 x는 2를 그리면 평면이 몇 개로 나눠져?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두 번 경우를 나눠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식이 어떤지 봐야 되는데 봐봐. 이걸 이제 식으로 좀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죠?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 오른쪽을 의미해. 이 오른쪽 영역.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얘를 그냥 그리면 되거든. 내가 그래프 x축이랑 y축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는 얘를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잘 그려보면 여기 색칠해 둔 거 들어가 있으니까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내가 지금 저기를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해야 되겠지. x가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안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반대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 왼쪽으로는 얘를 그려주는 거야. 얘는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이거 외워 얘들아. 이거 나중 되면은 그냥 뚝딱 나와야 돼. 고2, 고3 되면은 그냥 어떤 큰 문제 안에 베이스 중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도구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뭘 외우라고 말하는 거냐면 절대값 x-3 플러스 4 이거 그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경우 안 나누고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 경험을 통해서. 얘들아 이거 그래프가 무조건 뾰족이로 나오거든. 이렇게 V자로 뾰족하게. 그럼 뾰족이 점이 얼마일까?가 중요한데 2,0이야. 얘는 뾰족이 점이 3,4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 절대값 이 모양을 해결하자라는 거야. 얘는 분명 뾰족하게 나올 거고 그 뾰족이 점이 좌표가 3,4겠네. 여기가 3,4고 이 오른쪽으로 길이가 1이고 이 왼쪽으로 길이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얘 그래프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셔야 돼요. 졸지 마세요. 함께 극한의 추위 한번 떨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좀 더운 느낌
얘들아, 이거 중요해. 잘해놔. 자, 이거였고, 다음 거 풀어볼게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걸 그려주래. 그러면 지금은 절대값 많이 누구냐면 얘들아, y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언제 바뀌냐면 y가 0인 순간을 경계로 그래프 개형이 바뀌는 거야. 얘들아, y는 0이 얘잖아. 얘가 지금 y는 0이야. 그래서 이 위랑 이 아래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볼게. 졸지 마세요. 음,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여기부터 고등 내용이야. 이거 잘해야 돼. 해볼게. 자, 만약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위로는 이거 그려, 얘들아. 라는 말이고, 만약에 y가 0보다 작으면 이 아래로는 이거 그려, 얘들아. 라는 의미야. 이 의미가. 이 기호가. 이거 안 이쁘니까 우리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게. 이렇게. 그러니까 y는 0일 기준으로 위로는 얘 그리고 아래로는 얘 그리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내가. 얘를 그려보면 여기 2,0으로 둘렛, 둘렛. 이렇게인데 내가 잘못 그렸어, 지금. 틀렸어, 나. 내가 지금 얘를 그렸는데 이렇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위로만 얘를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긴 점이 없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이거를 잘 그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걸 그려야 돼. 이걸 그리면 얘들아, 여기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데 역시 틀렸어, 선생님. 왜 틀렸냐? 이거는 맨날이 아니라 이때만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밑으로만 얘를 그려야 돼. 이 밑으로는 얘를 그려야 되니까 이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얘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지. 그냥 방정식의 그래프인 거지. 왜냐면 하나의 x값이 y값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야.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드문 일이지만 이런 게 가끔씩 나와. 얘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내가 지금 엄청 자세히 설명했거든.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거 너희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 원리 다 알고 테크니컬하게 가야 돼. 나중 되면은 이걸 기술적으로 그냥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그리는 방법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경우 나눠가지고 꼭 잘해. 이거는 모양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는 모양을 좀 외워, 얘들아. 자, 절대값이 이번에 좀 많은 경우를 해보자. y는 를 그려볼게. 절대값이 두 개 있다라는 게 특징이지. 그러면 너 이거 그래프의 개형이 언제 바뀌냐면 절대값 안이 누구냐면 x 플러스 1이 절대값 아니고 x 마이너스 2가 절대값 안이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야. 중요한 순간. 즉 x는 마일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고 x가 2가 되는 순간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x는 마일과 x는 2.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라서 얘들아, 좌표 평면이 지금 내가 두 직선으로 해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한 영역, 두 영역,
세 영역으로 나눠지거든. 이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나눠볼게. 내가 이 부분에서 그래프 뭐 그릴지를 생각해 볼게. 이 부분에서라는 건 여기 왼쪽이야.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여기 사이에서 뭐 그릴지 생각해 보면, 이 사이라는 건 x가 마일 2야. 세 번째, 부분은 x가 2보다 클 때야. 들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를 어디 등호를 넣어줘야 돼. 일단 어디 넣어줘야 되냐면 상관없어.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왜냐면 x가 2일 때를 보면 여기가 지금 앞으로 그대로냐 반대로냐의 싸움인데 x가 2이면 얘들아 얘가 0이라서 그대로 하든 반대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호를 아무 데나 넣어도 된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x가 크다에다 넣는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푼다. 알겠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자. 자, 일단 식을 정리해 볼게. x가 마이보다 작으면은 음수구, 음수니까 반대로야. 반대로, 이렇게요. 그래서 x가 마이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삼을 그리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야. 그럼 y는 마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마삼. 이렇게요. 이거 그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y는 마삼이에요. 자, 그럼 이 영역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해보면 x가 이러면 그대로 풀리고 반대로 풀리겠지. 양수라고 생각해. 0일 때는 뭐 크게 헷갈리게 하지 마.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세요. 양수, 음수니까 그대로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y는 2x-1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는 y는 2x-를 그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x에다가 마일 넣으면 얼마냐면 풀지마. x 마일 대입하면 마삼이거든. 여기 메꿔지고 기울기가 2인 직선 하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 뚫어놓고 아직은 이거 그린 거야. 그러면 이제 2 넣으면은 3이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때는 그대로 풀려. 그대로. 뭐가 틀렸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3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는 y는 3을 그려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경우 안 나누면은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이 모양 이렇게 그려지면 이 모양이었지라고 외워서 하던가 아니면 경우 나눠서 일일이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해야 돼. 너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지금 외울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 되면 저절로 외워줘. 경우 많이 나눠서 하다 보면. 이거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법도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정석으로 해, 얘들아. 이거고 이거 지금 해봐. 노트에다가 똑같이 해보세요.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노트든 어디 여백이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 봐, 얘들아, 지금. 질문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이어서 갈 건데, 이거 자체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쌤 봐봐. 정말 중요한 건데, 너희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모든 중간기말고사 때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희 지금 10번 시험 보거든? 10번. 고등학교 가면은 뭘 12번 시험 보는데 3학년 2학기는 재수할 거 아니면 점수가 안 들어가 얘들아. 그래서 사실상 10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데 그러니까 고1 4번, 고2 4번, 고3 1학기 2번 이렇게 그 10번의 시험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 뭐냐면 절대값 fx의 그래프야. 알겠죠?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쉬운데 빨리 익숙해져야 돼. 수상에서 나올 거라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와, 수상에서 특히. 일단 선생님 기술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먼저 알려줄게. 방법을.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할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야. 원리는 이따 설명할게,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y는 절대값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 이쁘지가 않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좋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일단 1단계는 뭐냐면 속의 걸 먼저 그려.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려. 근데 얘들아 이거 모양 자체를 외워야 돼. 기술적으로 갈 거라서. 절대값이 이렇게 통째로 써져 있는데 때의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별개의 이야기가 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건 또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 1스텝으로 이걸 그려. 두 번째 스텝은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제 문장으로 봐봐.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점들을 x축 대칭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서 어렵지 실제로 할 때는 되게 쉽거든. 봐봐. 해볼게. 속의 걸 먼저 그려. 속의 거는 y는 이거겠지? 그럼 이제 꼭지점으로 그려보니까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데 절편 깔끔하게 대답해주고 싶으니까 절편 확인하고 그릴게. x 0 넣으면 3이니까 y좌편 양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얘를 그린 거고 얘를 그린 건 아니야. 이제 얘를 그리면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함수값이 여기 봐봐. 함수값은 y값이야 지금. 여기 함수값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위아래야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함수값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함수값 양수야. 여기 아래에 있는 점은 함수값 다 음수고 여기에 있는 점은 함수값 0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함수값이 양수인 점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야. 똑같이 그리는 거야. 0인 애까지 그대로 그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그대로 그린다는 소리지. 그리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애들, 얘네들 함수값이 0보다 작죠? y값이. 그것은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얘들아, 이 점을 x축 대칭하면 이 점의 좌표가 2,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빨강이가 얘의 그래프야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어렵진 않지. 다시 해볼게. 또 해볼게. 일단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 익숙하게 훈련시키고 나서 원리를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예를 들어서 차참수가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나중에. 그래서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너희한테 y는 절대값 fx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함수값이 0보다 큰 애들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까지 그대로 그리고 이 점들 함수값 0보다 작은 애들 x축 대칭해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애들 x축 대칭해줘. 그래서 이 빨강이가 얘의 그래프인 거야. 방법은 쉽지 얘들아? 봐봐. 이건데 내가 한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연습할게.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하게 하고 싶으니까 fx가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fx가 너희한테 이런 거 그리라고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주어지고 그 상태에서 y는 절대값 fx를 그려봐 라는 일은 할 수 있지. 별거 아닌 일이니까.
자, fx가 이렇게 될 때 이거 그리면 역시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얘네들 다 x축 대칭하고 이렇게 접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더라. 얘를 기준으로 대칭. 최대한 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빨강이처럼. 그래서 이제 결과물만 내가 잘 살려놓으면은 얘 그래프가 이 빨강이에요. 알겠죠? 자, 방법은 어렵지 않지. 근데 2차로 거의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할 텐데, 얘들아, 이유는 모르면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해. 괜찮아. 지금은. 나중에 근데 너희 결국은 이유를 알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해. 이유를 설명은 한번 해볼게. 봐봐. 얘를 그릴 건데, 절대값의 기준은 경우를 나누는 거거든? 좀 쉽게 할게, 얘들아. 시간 안 쓰고. 지금, 절대값의 기준은 경우를 나누는 거, 기본은 경우를 나누는 거니까, 절대값 안이 얘거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안이 그대로 풀리겠지?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래서 이때는 얘를 그려줘. 이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반대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려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 근데 얘들아, 도형의 이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얘가 얘의 x축 대칭이거든. 얘가 얘의 x축 대칭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려보면 이때 얘들아, y는 fx를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y는 fx가 그려져 일단. 그래서 봐봐.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그리고,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그대로 그리고, 이게 지금 함수값이잖아. y 함수값. 얘에서 y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x축 대칭한 걸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점들은 x축 대칭한 걸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릴 때도 얘들아 원리 설명하면서 그린 거야. 원리대로. 그런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 얘들아 나중에 내가 또 할 거니까 지금은 방법은 절대 까먹지 말자. 봐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이게 x축이야. 그럼 y는 절대값 fx는 fx가 다시 절대값이 이렇게 통째로 씌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라고 외웁시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놓고 뭐 이제 직선을 이동한다던가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출현하면은 절대값이 기본은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건데 이거를 경우 나눠서 그리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출현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경우 안 나누고. 이렇게 되는 그 원리 자체는 경우를 나누는 건데 이 그림 나오면은 경우 나눠서 하지 말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 x축 대칭해서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여기다 적용해 볼게. 내가 지금 다음 상황에서 y는 절대값. 얘들아 이거 경우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식이 엄청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테크니컬하게 접근해야 돼. 얘를 그려주래. 절대값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속의 걸 먼저 그려주는 거야 1단계. 그럼 속의 거는 이제 경우 나눠서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렸지. 노랑이가 그려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그대로 그리고 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얘네들은 x축 대칭해준다. x축 대칭해주면 여기 마3이었으니까 대칭하면 3에 가 있겠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얘의 그래프예요. 알겠죠? 이 기술을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우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것도 요새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닌데, 가우스가.
내 내신 같은 데서는 종종 튀어나와, 가우스가. 그러니까 수능에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여전히 많이 나온다. 가우스. 가우스도 기본은 경우 나눠서 푸는 거긴 하거든.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은 일단 너희 가우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가우스라는 건 얘들아 문제마다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표현이 조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거의 이거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문제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랑 내용이 바뀌진 않아. 가우스라면. 넘지 않는 애들아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x 이하의 최대 정수를 대답하면 가우스 x야. 예를 들어볼게. 가우스 1.3. 1.3 이하의 최대 정수 누구야? 1점 이하의 수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누구야? 1이지. 가우스 2.3 2지. 가우스 5.9 5지. 가우스 파이 얼마일까요? 3. 가우스 3.14 땡땡땡땡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3이라고 대답하면 되지.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x 이하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들 중에 제일 큰 정수 대답하면 되는 거지. 여기 어딘가 정수 있으면 이 정수 대답하면 돼. 그게 가우스 x야. 근데 봐봐. 그러면 가우스 5는 얼마일까? 5 이하의 최대 정수 5지. 가우스 0은 얼마일까? 0 이하의 최대 정수는 0이야. 그러니까 가우스 정수는 자기 자신 돼버려요. 이런 게 가우스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건데 너희 3-1에서 배웠던 정수 부분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 정수 부분. 너희 뭐 루트 2의 정수 부분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잖아. 이거 하면 얼마야? 1인 거야. 1.4, 1.4 어쩌고저쩌고 저쩌고니까. 여기까지 양수일 때는 별로 너희 안 헷갈리는데 음수일 때 헷갈리거든. 봐봐. 마이너스 0.7 이하의 최대 정수 대답해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0 있겠지. 마이너스 0.7 이하의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0.7의 정수분도 마이너스 1이거든. 이거 너희 근데 아직 중3 때는 안 배울 텐데 고등 가면 이렇게 돼. 어쨌든 지금은 최대한 그냥 가우스라고 해. 정수분이랑 연계하지 마. 지금 헷갈릴 거니까. 얼마?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일단 가우스는 이런 거야. 그럼 내가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얘들아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들의 모임 혹은 그 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너희한테 그래프 그려봐라는 건 점을 찍으라는 소리야. 근데 점을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 어떤 선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지. 봐봐. 한번 해볼게. 숨이 차요. 첫 번째는 내가 식으로 해볼 거고 두 번째는 테크니컬하게 쉽게 하는 법을 한번 알려줄게. 첫 번째는 경우로 무진작 나누는 거야. 봐봐. 무수히 많이 나눠야 되는데 패턴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들아 봐봐 이게 0점 몇인 거잖아. 그러면 가우스 값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바뀌어 얘가 이 범위 안에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안이 1점 몇인 1 또는 1점 몇이니까 가우스 값이 얼마야? 1이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 값이 2 또는 2점 몇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때는 근데 올라가면 너희 조금 헷갈리겠지? 이때 가우스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건 얘들아 너희 가우스 마이너스 0.3 얼마야?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인 거 괜찮죠? 그때 y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y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는데 이제 그려보면 그려볼게. x는 0일 때, x는 1일 때, x는 2, x는 3, x는 4 뭐지? 0, 1, 2, 3, 4 1, 2, 3 4 이렇게 모논정의 좀 만들어 볼게 얘들아. 0에서 1 사이에서는 0인데 0에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색칠. 1의 함수값은 1. 1에서 2 사이에서는 1. 2에서 3 사이에서는 2. 3에서 4 사이에서는 3.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오늘?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 되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경문 나눠서 풀 수 있고 근데 너희 나중 돼도 이제 고3, 고2, 고3 때도 계속 한 번씩 나오거든 내신 대비할 때. 수능엔 잘 안 나오는데 내신 때문에 해야 되는데 수능에도 막 너무 더럽게는 안 나오고 좀 쉽게는 나와. 표현 자체는 출연해. 이거 선생님이 조금 쉽게 그리는 법을 알려줄게. 좀 그러면 기술적이야 얘들아. 원리가 조금 벗어나 있게 되는데 일단은 y는 가우스 x를 그리고 싶은데 소개를 그냥 먼저 그려버리는 거야. y는 x를. 가우스 없다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그럼 너희 y는 x 그리면은 다시 할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y는 x를 그리면 가이드라인을 좀 먼저 그릴게요. 한 칸씩 모는 종이를 만들게. 한 칸의 간격은 1 이하 얘들아. 얘 그리면 이거 못 그린 사람 없잖아 우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리고 싶으면 봐봐 함수값처럼 생각하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함수값 얼마야? 이 점이 함수값? 0점 얼마겠지? 이 점의 함수값은 얼마야? 0이지. 가우스 씌움 얼마야? 0이야. 이 점의 함수값 얼마야? 0점 몇이겠지? 가우스 씌움 얼마야? 0이야. 이 점의 함수값이 0점 몇이고 가우스 씌우면 0이야. 이 점의 함수값 0점 몇이고 가우스 씌우면 0이야. 이 점의 함수값 1이고 가우스 씌우면 1이야. 이 점의 함수값 1점 몇이고 가우스 씌우면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여기서도 이 점의 함수값 마이너스 0점 몇이고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너 이해가 쉬울 텐데 나중 조금만 되면 이게 훨씬 더 쉬워. 함수에 대한 이해만 조금 더 잘 되면. 그래도 한번 보여준 거야 얘들아. 내가 다양하게 하면 너희 조금 헷갈릴 텐데 이렇게 이해해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였고 마지막으로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 할 텐데 수2 과목에서 엄청 중요해. 너희 수, 상, 수하, 수원, 수2, 이제 미적, 확통, 미적, 기하, 확통이 있는데 일단 수능 과목은 이과는 이렇게 세 개가 수능 과목이고
문과는 이렇게 세 개가 수능 과목이야. 물론 이과가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과생의 90% 정도는 미적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 상위권은 거의 다 미적분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사람 중에 기하 선택하는 사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과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과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과는 얘들아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되거든. 과로 가려면. 근데 이제 기하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과는 다 이거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말할게.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하고 여기 3학년 때겠지. 보통 이과는 이렇게는 확정이고 거의 문과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확통이 2학년 때 들어오거나 3학년 때 들어와. 기하는 보통 2학년 때 하거나 3학년 때 하고 학교마다 좀 달라. 어떤 학교는 문과 애들이 2학년 때 확통하는 애도 있고 3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도 있어요. 3학년이 조금 많으니까 보통 이렇게 말할게. 미적분 2학년 때 하는 학교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할 때 우함수 기함수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 얘들아. 근데 너희 지금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수능에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잘 해놔야 돼요. 선생님이 좀 수원에서 나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더 잘 해야 돼. 근데 얘들아 너 이러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수능 과목이 아니네? 몰라도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할 때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특히 수상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뭐 이런 그래프 있잖아. 이것도 여기서 계속 나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나와. 우함수 기함수가 그렇게 중요한 애라는 걸 강조했어요. 너희 겨울 방학 때 커리큘럼이 수상, 심화, 수하, 심화, 수원, 기본 플러스 심화인데 수원을 조금 라이트하게 가고 수하를 조금 심도 있게 갈 거야, 얘들아. 그래서 좀 힘들 텐데 잘 쫓아와. 겨울방학 중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환경이니까 열심히 하자. 한 큐에 끝내자, 얘들아. 재수하고 이러면 힘드니까. 어, 우함수 기함수 해볼게요. 시간표, 얘들아. 선생님이 특강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시간표는 다 정해놨는데 종이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강 시간표를 같이 알려줄게. 다음 주에.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함수 순서를 맞추자.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말하자. 그리고 얘들아 너희 겨울방학 시간표 짤 때 이거 내가 진짜 수학 선생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수학 먼저 배치하고 다른 거 짜는 거야. 충돌하면 다른 걸 옮겨 얘들아. 너희 문과든 이과든 봐봐. 이과는 압도적으로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이과는 그 다음이 과학 국어야. 그 다음 영어야. 영어는 4만 안 뜨면은 일단 평탄을 친 거야. 4 뜨면 조금 난감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1등급이 제일 좋겠지만 1등급이 한 10% 정도 되거든. 이건 지금 절대평가여가지고 원래 1등급은 4%밖에 안 되는데 1등급 1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줄었어. 대학에서도 많이 조금 비중을 줄였고. 그래서 이런 비중이에요. 이과 친구들은. 문과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국어, 탐구 과목, 사탐, 그리고 영어야. 너희 과목 밸런스 잘 맞춰 얘들아. 영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국어 과학 좀 해 얘들아. 국어 탐구랑 국어 좀 해. 너희 겨울방학 때 너무 영어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이번 겨울에 영어를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조금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면 괜찮은데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야 얘들아. 이렇게 순서대로 중요해요. 너희 수학 점수 안 나오면 어느 대학이든 못 간다. 이런 거 선생님 입시나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좀 알려줄게. 방학 들어가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 자, 우함수랑 기함수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정의부터 약속해야 되겠지. 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f-x가 fx가 되는 함수야. 이게 정의야. 근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러면은 그래프가 y축 대칭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것과 이 세 개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러면 이렇고 이래. 이러면 이렇고 이래. 이러면 이렇고 이래. 그러니까 세트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정의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정의고 이건 성질인데 증명하진 않을게. 기함수라는 것은 정의가 f-x가 -fx가 되는 함수야. 그리고 그래프의 성질은 원점 대칭 성질이고. 얘가 왜 기함수예요? 라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아. 기함수 정의가 그래. 이렇게 되면 기함수라고 하기로 한 거고, 근데 이것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거든? 그건 이제 증명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세트로 외워. 이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구나, 성립하는구나라고. 지금 30초 줄게 외워, 얘들아. 이거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 자, 문제 풀어볼게요. 독감 예방주사 맞았니, 얘들아? 나 오늘 맞고 왔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 선생님, 늙고 병 들어가지고 독감 예방주사 이렇게 힘들다니. 작년까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조사하래. 근데 여기서 선생님 투투를 위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해주면 이렇게까지 세트로 해주면 좋아.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걸 전제로 우함수가 되려면, 혹은 우함수라면 항들의 차수가 모두 짝수 또는 상수여야 되고, 기함수인데 다항함수라면은 항들의 차수가 모두 홀수여야 돼. 이런 성질이 있어. 이렇게까지 세트로 있으면 좋아, 얘들아. 나중에 수투할 때 이거가 쓰이거든. 어, 해보면, 일단은 우함수, 기함수인지 아닌지 조사하래. 1번 보자. 얘들아, 이거 내가 증명은 하나도 안 했어. 그냥 그렇구나 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시점에 증명해줄게, 얘들아. 선생님이 너무 증명 계속 하면서 가면, 나 이렇게 증명 잘한다? 이거 자랑밖에 안 되고, 너희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선생님이 효율적인 순서로 이렇게 학습 진행할게요. 선생님 이제 수학 전공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냥 수학과야. 수학 교육과도 아니고. 그러면 수학과 가면 뭐 하냐면 계속 증명만 하거든, 얘들아. 너희 생각하는 문제 풀이는 수학과 가서 없어, 얘들아. 다 증명이야. 1 더하기 왜 2고, 1 곱하기 2가 왜 2고, 뭐 이런 거 다 증명하는 거고, 나중에 로피탈도 증명하고, 뭐, 나오는 성질 다 증명해. 이런 성질 다 증명하고. 근데 이건 이제 대학교 이제 가면 얘기고, 고등학교 때는 증명이 엄청 출제되지는 않아. 근데 증명을 알면은 수학을 잘 하는 거니까 도움은 많이 되는데, 필요한 증명 위주로 진행할게요, 선생님. 자, 다음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메커니즘을 기억해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면 f-x를 조사해 보는 거야. f-x를 조사해서 만약에
이것이 fx랑 똑같아. 그럼 우함수야. 만약에 이것이 얘랑 똑같아. 그럼 기함수야. 만약에 둘 다 아니야. 그럼 우도 기도 아니야.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둘 다 아닌 함수도 있어. 모든 함수가 우함수 또는 기함수에 속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우함수, 기함수에 판단하려면 f-x를 조사해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우인지 기인지를 판단하고 싶으니까 f-x를 조사해 보자.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고 얘가 이런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 지금은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가 fx가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우함수예요. 뭐지? 잘못 썼지? 마이너스 fx가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기함수예요. 얘들아, 한자로 우가 짝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가 홀수라고 생각하면 돼. 차수가 이렇게 홀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아까 미리 말했는데 차수가 모두 홀수면은 기함수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성질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증명해버렸어. 한 번 더. 자, 다음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말하래. 그러면 얘가 우인지 긴지 말하라고 했으면 f-x를 조사해보는 거야.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fx랑 같은지 마이너스 fx랑 같은지 둘 다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랑 똑같네요. 결론이 뭐냐면 f-x가 fx가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우함수의 정의를 만족함으로 우함수야. 근데 이거 좀 쉽게 판단하는 성질을 찾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질을 이용해보면 차수가 짝수랑 상수밖에 없거든. 이러면 무조건 우함수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은 식 보자마자 우함수고 기함수인 게 바로 보여.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것도 해볼게. 이거 우함수, 기함수 조사하래. 그럼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니까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 이거 만족하니? 차수가 모두 짝수랑 상수니? 아니지. 차수가 모두 홀수인 것도 아니지. 이거 우도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한다면 바로 판단이 돼.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 기함수 모두 아닌 그냥 함수야 라고 말해야 돼. 인데 정석적으로 판단해보면 너희한테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보라고 한다면 f-x를 조사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fx가 되지 않는 상태고 이것이 마이너스 fx도 아니기 때문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도 기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함수와 기함수 중. 야,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 우함수, 기함수 판단해봐 라는 건 f-x를 조사해봐 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제 다항함수 했고 오늘 거 좀 쉬웠지, 얘들아?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 다음 것도 쉬워.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번째 절대값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그게 계속 나올 거거든. 그리고 이제 우함수, 기함수는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온다라는 거. 고 이제 수상으로 넘어가자. 일부러 선생님 진도를 수상이랑 어느 정도 맞춰놨거든. 수상에서 이제 무슨 단원이냐면 2차 함수하고 있을 거야, 너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하고 있을 건데 2차 함수 간단하게 정리해 주기 전에 2차 방정식 저번에 정리 안 한 부분 해줄게. 자, 2차 방정식이 네 파트가 있었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세 번째 파트까지 했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을 푸는 세 가지 방법. 인수분해 이용한 방법,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 근의 공식을 이용한 방법.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근의 공식의 근호환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D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짝수근의 공식의 근호환은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여서 판별식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0이면 중근,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저번 시간 한 거 간단하게 리뷰할게.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그럼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플러스 a분의 c이다 라는 거가 기본적인 근과 개수의 관계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구하기라던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던가 등등을 배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마지막 파트인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파트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할 건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근이니까 얘들아 허근은 부호가 없어. 얘들아 i가 크니 대가이가 크니? 라고 내가 질문하면 질문이 틀린 거야. 질문이 글러 먹었어. 정의되지 않아. 이거 허수라서 가짜수라서 대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옳고 그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i가 나오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의 부호가 아니라. 실수해야지 어떤 부호를 따질 수 있거든. 부호라는 건 0과의 대소거든.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고 0이면 0이고. 그럼 이제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수 있지. 하나 양수, 하나 음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이렇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고 이런 게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거고 이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거겠지. 자, 그렇게 될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을 가질까를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바로 말해주면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도구가 판별식이야. 판별식 D. 두 번째 도구는 두근의 합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세 번째 도구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야. 그래서 실근의 부호라는 건 이 세 가지 도구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그냥 기술적으로 외워서 하는 거야, 얘들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 테크닉을 하나 습득해 놓고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근데 얘들아 이것도 계속 나온다. 이거는 특히 고1 때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고2 되면 되게 중요해져. 다른 과목이랑 연계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수 1과목이나 수 2과목이랑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에서 갑자기 실근의 부호가 튀어나오면 엄청 당하고 못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잘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개념 연계했을 때 당황하지 않거든. 매번 발목 잡힌다. 제대로 안 해놓으면. 왜 이건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뭐 그것까지 개연성까지 설명하진 않을게. 해석해보자 이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다야. 같다가 왜 있냐면 얘들아 여기 서로 다르냐는 말 없지. 고등은 중근을 두 개로 친다. 알겠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등은 중근을 두 개로 쳐요. 알겠죠? 서로 다른 한 개로 보고 그냥 두 개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하지. 애매한데 얘가 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친다고. 근데 서로 다른 근이 몇 개야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한 개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그냥 중근 가져요가 제일 적당해 얘들아. 제일 정확한데 굳이 개수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것도 두 개로 본다고 했잖아 얘들아. 근을 이것도 두 개잖아 일단.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고 그냥 두 개 하면 이 경우도 둘 다 두 개고 중근이 하면 이거고 서로 다른 두 개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 얘 근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개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얘 근이 뭐야라고 보면 중근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의 유무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걸 판단할 때. 서로 다른이 없기 때문에 증오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 두 근의 합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일 테고 양수 곱하기 양수이니까 양수일 테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세 가지를 만족하게 돼 있고 역도 생각해 볼게.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근을 어떻게 가지는지 봐볼게.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지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고 합쳐서 양수니까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성립해 얘들아. 근데 너희 지금 외울 때는 이 방향이 외우기 편하겠지? 이 방향으로 일단 외워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판별식이 여기서 이제 틀린다 너희. 봐봐. 위에서 괜히 0보다 크거나 같아였으니까 괜히 작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다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문만 보고 판단해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 양음을 말하려면 실근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실근이란 소리야 지금. 판별식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얘들아.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역도 확인해 보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지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고 합쳐서 음수니까 둘 다 음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볼게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 거야. 판별식 어때야 될까 얘들아? 0보다 커야 돼 지금은. 같아도 안 돼. 왜냐면 서로 다른 부호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인데 중근이 될 수가 없잖아. 등호가 빠져야 돼 여기는.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양수 더하기 음수거든. 양수 더하기 음수는 양수니 음수니? 몰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따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삭제하는 거고 조건이 있으면은 그 조건에 맞춰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류라고 생각하면 돼. 안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다면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은 얘들아 양수 곱하기 음수일 테니까 음수겠지.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이건 보류하고 이거랑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얘들아 얘는 세 번째 경우에서 얘는 생략 가능해. 생략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전략을 취하겠지 우린. 그러면은 내가 왜 안 해도 되는지를 논리적으로만 말할게 얘들아. 증명하지는 않고. 얘 얘를 만족하지? 그럼 얘는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어. 2차 방정식이. 개수가 실수라는 건 다 전제야 얘들아. 얘를 만족하면은 얘를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가 되면은 이건 확인 안 해봐도 돼. 무조건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하자 얘들아.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는 이건 보류돼 있으니까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좀 심플해.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것이었어. 얘랑 너희 비슷한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는 게 있거든. 사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근의 위치는 근의 위치대로, 실근의 부호는 실근의 부호대로 해주면 돼. 근의 위치는 나중에 나오면 할게. 지금은 이거 외워. 쭉 한번 쑥 외우세요.
일단 세 가지 도구를 먼저 외워 얘들아. 그래야지 뭔가 바로바로 떠올려 줄 수 있으니까. 자, 문제로 적용해 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아까 포인트야. 이 문제의 특징이. 봐봐. 일단은 서로 다른 부호네. 아, 그러면은 세 번째 파트다. 그래서 판별식은 생략해도 되고 두근의 합은 일단 보류고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네 라고 그냥 뚝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근이 하나 왼쪽에 근이 하나 있어. 근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는 건 얘들아, 양근이 여기 있으면 음근이 가까이 있어야 되니 똑같이 있어야 되니 멀리 있어야 되니? 이 조건 만족하려면 멀리 있어야 되지. 음근의 크기라는 게 이 길이잖아 얘들아. 양근인 지금 이 길이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돼, 두 근이. 그러니까 두 근이 이렇게 배치돼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우리 아까 보류에 났었던 두 근의 합에 관한 이야기야. 이 상황이면 두 근의 합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푸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없었으면 이것만 하면 되고, 이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류에 놨었던 두 근의 합에 관한 이야기구나 해서 이걸 적용해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볼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여야 되고, 동시에, 이건 연립의 기호니까 당연히 동시에 만족한다 얘들아. 두근의 합 해보면 마이너스 2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m에 대한 연립부등식 풀어서 m의 범위를 대답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게 특징이지 지금. 자, 다음 거 볼게. 양수 ABC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 방정식의 근의 부호를 판단해 보래 한번. 뭐 두근이 양수일지 두근이 음수일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지 등등을 판단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 판별식이 어떻게 되고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고 두근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식을 해보면 이거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등등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문자를 좀 줄이자 얘들아. B라는 건 A 플러스 C예요, 조건에서. 그럼 너희 그냥 연산을 기계적으로 엄청 많이 했으면 저절로 얘가 뭔지가 보여. 얘가 뭘까요? 선생님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졸고 있길래 잠깨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판별식인데 지금 이거 지금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두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근을 가져. 두 실근을. 그래서 두 실근을 가지는 상태고 두 근의 합을 한번 알아볼까? 두 근의 곱을 한번 알아볼까? 사실 곱을 먼저 보는 게 좋기는 해. 곱을 먼저 보면은 A분의 C잖아. 이거 부호 판단해주면 얘들아 양수거든? 두 근이 곱해서 양수지 얘들아. 그러면 두 근이 양양 또는 음음이란 소리야. 양 또는 음음이란 소리죠. 곱해서 양수니까. 두 근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도 양수,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음수야. 그러면 양양 또는 음인데 두 개 더하면은 음수래. 그러면 음음으로 확정 난 거지. 그래서 얘 두 근은 음이야. 그래서 두 음근을 가진다야. 서로 다른 두 음근일지 그냥 두 음근일지는 몰라. 그러니까 두 음근을 가져요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표현은 뭐냐면
2번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가 적당한 표현이겠죠. 근데 얘들아, 너 이거 보고 나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근의 부호를 판단해? 아, 그럼 실근의 부호 파트네? 그러면 세 가지 도구를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세스가 딱 확립돼 있어야 돼.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근의 부호, 근의 부호 세 가지 확인한다. 야.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개념 정리 한번 해줄게. 간단하게 했다. 우리 처음 할 때 되게 자세히 해가지고 너 지금 생각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부분인데 잘 풀고 있거든.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가 엄청 중요해 얘들아. 마무리해봐. 다른 친구들 좀 외우고 이럴 짬짬이. 바쁜 친구들은 2차 함수 개념 좀 보고 있어. 그럼 바로 개념 설명 들어갈게. 정미야 토요일날 2시에 올 거지?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간단하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만 말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잘 안 들리면은 잘 안 들린다고 말하라고 해도 안 할 테니까 눈을 엄청 깜빡여 얘들아. 잘 안 들리면 말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나 대답 좀 많이 해줘라. 선생님 외롭다 얘들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지? 선생님 그 혼자 동영상 찍을 때도 혼자 수업 영상 찍을 때도 이렇게 외롭진 않았는데 대답을 많이 많이 해 얘들아. 많이 틀리면 좋아. 그러면 더 잘 기억에 남거든. 일단은 이게 역시 이 단원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단원명이 2차 방정식이라거나 2차 함수가 아니야.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2차 방정식으로 2차 함수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특정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지.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너 그래야지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 내가 너희한테 앞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뭐야? 근데 나중에 이제 수투로 넘어가면 2차가 빠져. 수투로 넘어가면 방정식 함수의 관계로 좀 더 일반화되는 거야. 지금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함수의 x절편이다 라는 내용이야. 뭔 말이냐면 ax제곱 플러스 bx a는 0이 아니야 는 0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됐지. 2차 함수의 x절편과 똑같아요. 이게 가장 단순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보면 얘들아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y는 자 이거 2차 함수야 얘들아. y는 하면 함수죠. 는 0 하면 방정식이고 너 이거 x절편 구해봐 라고 하면 y에다 0 넣을 거 아니야. y 0 넣으면은 2차 방정식이 되지 얘들아. 2차 방정식 풀어보면 x는 1 또는 3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x절편이지. 그래서 얘의 x절편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과 정도 될 테고. 그래서 얘들아 너희한테 이제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인데 그러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말해봐 라고 하면 너희 3, 5야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x가 3이면 함수값이 0이잖아. 3,0 지나가니까. x가 5이면 함수값이 0이잖아. 그래서 5,0 지나가니까 얘 근 x는 3과 x는 5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역과 정도 되는 거.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이걸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조금 확장하면 는 직선이랑 연결할 거거든. ax 플러스 b 여전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뭘 의미하냐면 y는 2차 함수 2차 함수 얘가 0이야. 이거 무슨 바보같이 했다. 다른 문자 사용해야 되는데 y는 m이 0이 아니겠지. 1차 함수가 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냐면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x좌표랑 똑같아요. 이 두 함수 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라는 게 조금 일반화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조금 난이도 있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봐봐. 이것도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면 별거 아니야, 얘들아. 나중에 여기서 2차만 빠지면은 수투 내용이 되는 거야. 나중에 수투 가면 3차는 4차를 주로 다루거든. 2차를 많이 다뤄가지고. 너 얘랑 얘 교점 찾으라고 해봐. 교점은 연립해서 찾는 게 기본이잖아. 얘랑 얘랑 연립해보면 얘야. 여기서 근이라는 건 x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값은 의미가 뭐냐. 얘의 실근 x값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교점 x좌표지. 그래서 얘랑 얘 교점 x좌표가 제가 됨을 지금 증명한 거고 역도 성립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참수의 대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지. 다시 x좌표는 서로 다른 두 개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하나지. x절편이 서로 다른 하나겠지. x절편이.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의미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고,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다 떠 있어. 다 떠 있으면 x절편이 없지 아예. 그럼 x절편이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럼 허근 가진다는 소리니까 판별식보다 작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증명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2차랑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2차랑 직선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그림은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겠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겠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이고, 이렇게 되면은 접하니까 교점 하나에서 판별식 0이고, 이렇게 되면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다룰 때, 풀거나 근해 판별을 할 때 이 항에서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다루면 안 되겠지. 처음에 첫 줄은 이렇게 나와도 너희가 뭔가를 계산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판별식을 하든 근을 구하든 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일단은 이렇게 줄게요. 이거 지금 외우세요. 정리하고 앉아있어 얘들아. 과제 알려줄게.